찰스와 나의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닌 제3자가 낀 것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소란스럽다. 나도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95년 11월 영국 BBC TV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평범하게 유치원에서 근무한 다이애나는 자신보다 13살이나 많은 영국 왕실의 왕세자였던 찰스와의 결혼으로 그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죠.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며 여느 동화 속 공주들의 이야기처럼 왕자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결혼 이후 남편 찰스의 바람, 영국 왕실의 비인간적인 태도, 과도한 언론의 관심 등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다이애나는 결혼 생활을 깬 쪽은 찰스 왕세자이고 나도 당연히 맞바람으로 맞서겠다며 충격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찰스와 영국 왕실의 복수라도 하듯이 보디가드, 의사, 군인, 아랍부호 등 많은 남자들과 연문서를 뿌리며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죠. 오늘은 다이애나를 웃고 울게 한 그녀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굴탱이! 찰스 왕세자. 명문가 스펜서가의 자녀답게 찰스와 어릴 적부터 인연이 있긴 했지만 다이애나가 찰스를 남자로 느끼게 된 것은 그녀의 나이 18세 무렵이었죠. 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당신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다 며 자신의 마음을 찰스에게 표현한 다이애나는 이를 계기로 찰스와 사귀게 되었고 이는 세기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카밀라와 찰스의 불륜으로 인해 다이애나의 고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들은 이혼에 이르게 되지만 처음부터 이들은 어울리지 않았다 라는 말들이 많았죠.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었던 찰스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좋아한 아이 성향이었던 반면 그와 반대로 다이애나는 조용한 활동 대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성향으로서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갔고 결혼 전부터 애인 사이였던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주변의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깊어져만 갔죠. 그러다 찰스와 카밀라가 사랑을 속삭인 통화 녹음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는 카밀라를 지키기 위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카밀라를 사랑한다. 카밀라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다. 라며 세상 앞에 자신의 불륜을 밝히게 됩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 다이애나와 찰스의 갈등이 알려지게 되었고 다이애나가 그동안 겪은 고통들 또한 영국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 동정 여론이 확산되죠. 그리고 그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남편과 왕실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한 다이애나는 신분도 배경도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찰스는 여자의 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자기 일만 서둘러 끝내고 잠을 자버린다. 라며 찰스와의 잠자리에 대해 일점도 아깝다고 혹평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또 다른 인터뷰에서 찰스가 나와 결혼하기 전날 밤까지 내연 관계였던 카밀라와 잠자리를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진정 사랑한 남자는 찰스 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불륜에 대한 충격과 이에 따른 반발심으로 다이애나가 맞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있었죠. 이렇게까지 복수를 한 다이애나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바리 메나키. 바리 메나키는 다이애나의 왕실 경호원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호위하면서 서로의 비밀을 나눌 정도로 그녀와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을 불륜으로 의심한 영국 왕실은 메나키를 그녀의 곁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그를 해고하게 되죠. 그리고 왕실에서 쫓겨난 이듬해 메나키는 정체불명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그를 죽인 배우로 영국 왕실이 거론되면서 왕실의 인기는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다이애나는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어느 경호원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왕세자비 신분을 포기해서라도 그와 함께 살고 싶었다 라고 메나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게 되죠.
하지만 다이애나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나키의 한 지인은 다이애나와 메나키는 단 한 차례의 성관계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메나키는 왕실 내에서 그녀가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애나가 느꼈던 사랑은 그녀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우정이었고, 이들의 우정을 왕실과 언론이 오해하여 다이애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제임스 휴잇. 결혼 전부터 남편인 찰스와 카밀라가 내연 관계임을 알고 있었던 다이애나는 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 왕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섭식장애,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그녀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혼 전까지 불쌍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1994년 한 인터뷰에서 제임스 휴잇이라는 남자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승마교관이었던 자신과 당시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깊은 관계였다고 털어놓게 되죠. 당시 두 아이의 엄마였고 왕세자비로서 기품 있는 왕실 생활과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다이애나였기 때문에 이 스캔들은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하지만 1994년이면 찰스와 카밀라가 공개적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왕실에 실망한 다이애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듬해 그녀마저 과거 휴잇과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후 영국 왕실은 발칵 뒤집혔고 그동안 착실히 쌓은 다이애나의 이미지에도 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리 왕자가 휴잇처럼 머리가 붉다는 이유로 그가 해리 왕자의 아버지다 라는 소문이 돌게 되는데, 다이애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리 왕자가 혼외자라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며 그녀를 괴롭히게 되죠. 다이애나가 사망하고 5년 후인 2002년, 제임스 휴잇은 다이애나가 해리를 낳은 건 나를 만나기 전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명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 추문은 일단락됩니다. 당시 다이애나가 이 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왜 바로 해명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2003년 휴잇은 다이애나와 생전에 주고받은 편지 64통을 1000만 파운드, 하나 145억 원에 팔려고 했다가 다이애나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언론의 맹비난을 받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임스 휴잇은 다이애나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의 돈과 유명세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스낫 칸. 찰스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기 1년 전인 1995년, 다이애나는 다양한 왕실 행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인 듯 했으나 남편 찰스와 카밀라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시기였고,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그녀 홀로 버텨내던 시기였죠. 그러던 중 다이애나는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파키스탄 출신의 의사 하스나 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영국의 왕세자비로만 대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여자로 대하는 그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일반인이 아닌 한나라의 왕세자비 신분이었던 다이애나와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칸은 처음에는 그녀에 대한 호감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원을 쉴 때마다 다이애나가 변장을 하고 단칸방 아파트를 찾아와 설거지, 빨래, 집안 정리 등을 하며 잠자는 자신을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끝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나 세상은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언론에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칸의 어머니 또한 다이애나와의 만남을 반대하게 되죠. 어머니의 반대와 더불어 그녀로 인해서 치르는 유명세의 부담을 느낀 칸은 다이애나와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만남 2년 만에 이들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애나가 사망하자 꽃다발을 들고 그녀가 묻혀있는 묘지로 찾아가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고개 숙인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죠. 다이애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스나 칸이라고 그의 지인들이 말할 정도로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는데요. 다이애나와 하스나 칸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 또한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도디 알파에드.
하스나칸과 헤어진 후 시리에 빠져있던 다이애나에게 또 한 명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주로 유명했던 부호 도디 알파헤드인데요. 부호답게 다이애나에게 수많은 선물 및 애정 공세를 퍼부었고, 아직 하스나칸을 잊지 못한 다이애나는 칸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 그의 데이트를 받아주게 됩니다. 항상 그녀에게 파파라치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도디 알파헤드와 데이트가 매일 언론을 장식하게 되지만, 다이애나가 기다리는 칸의 연락은 한 통도 없었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호텔에서 도디 알파헤드와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준비해준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를 추격하던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지하차도 기둥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이애나가 하스나칸을 잊기 위해 도디 알파헤드를 만날 시간은 단 6주. 과연 다이애나는 도디 알파헤드를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도디 알파헤드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수굴탱이 이외에도 수많은 스캔들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이애나.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들은 근거 없는 스캔들을 양산했고, 이러한 해프닝들을 다이애나의 복수라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밖에 보지 않았던 언론이 다이애나를 죽인 진짜 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이애나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녀의 첫사랑과 같았던 찰스 왕세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 사랑한 하스나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애나의 끝사랑은 누구일까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